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오늘도 변함없이 자체 목소리 음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제 30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의 목표는 100회 때까지 꾸준히 버틴다고 하면 아주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아주 뜻깊은 날인 동시에 8월 15일이 되면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실제로 평소에는 그렇게 막 밀리지 않은 길인데 한 입구 쪽 1km 전부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IC 같은 경우는 목천 IC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접근이 힘든데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저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 길이 바뀌어서 짜증나는 지 않냐라고 저도 질문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이런 특별한 날 또 이런 공간에 아이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찾아온다는 역사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다라는 좀 느낌이 받았던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일 또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화이팅하는 오늘 8월 14일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5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국토교통부, 허그, LH와 와디즈가 함께 진행하는 뉴딜로 희망 드림 클라우드 펀딩 대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펀딩 대회 같은 경우는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공사, 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와디즈가 함께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초로 도시재생과 클라우드 펀딩을 연계한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다양한 재원 조달을 방안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현황을 보니까요, 총 펀딩 금액이 2억 1,978만 2,327원이 됐고요. 오픈한 프로젝트는 7건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현재까지 216명이고요.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B2LM 1960 충주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공간, 게스트하우스이자 여행자 플랫폼, 마을을 살리는 여행자 플랫폼이라는 주제로서 하는데요. 관련된 제가 공간에 가서 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인천문화재단 같이 멤버들과 도시재생 멤버들과 이 공간에서 이제 파티할 때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래서 관련된 그날의 영상이 지금 현재 이 홍보 영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영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은 제가 조금 잘랐어요. 왜냐면 이제 또 혹시 저작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와디즈나 아니면은 BTLM1960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체적인 영상을 만나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뾰로. 네. 영상 뭐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겠죠, 우리 대표님?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도시재생 쪽 관련 분야는 뭐 문화, 예술 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어떻게 오게 만드는 문화 복합 공간들이나 상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도 저희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처음에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하나 일환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찾아오게 되었으며
또 새로운 창업가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한 기틀을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충주에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이 또 청년들이 창업하는 계기가 마련돼서 하나의 동네가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부여에서도 세간이라는 공간 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특집으로 제가 한번 마련할 예정에 있는데요. 공간도 굉장히 멋있고 그 대표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클라우드 펀딩 보니까 뭐 어떤 곳은 뭐 180%, 170% 넘는 공간도 있고요. 아직은 뭐 한 10%대 미만으로서 저조한 공간도 프로젝트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시재생 분야에 열심히 지금 활동하는 청년 대표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의 50%까지를 연 2.2%로 융자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안보다 굉장히 많은 그 사업비, 총 사업비가 원래 20%였는데 50%로 확대가 되었고요. 기존의 금리는 2.5%에서 2.2%로 융자 기간은 13년 이내 일시상한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복합 역사 개발, 노후 공공청사 재생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도 마련했고요.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 사업 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리치에 참여한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마중물 사업에 필요한 금액들이나 실제로 그 금방 바로 예산을 마련하기 힘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좋은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보면 융자 금액이나 총 사업비 20% 이내로 조금 한정되어 있던 게 범위가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빠른 대처로서 이렇게 변경안을 내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율도 2.2%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나 아니면 공간들의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청년 아니면 협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지역 내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해 보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도시재생센터에서요, 지역센터 활동가를 모집 운영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전문가 양성 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이들은 오늘 9월부터 11월까지 동해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의 진행에 위한 주민 제안 아이디어 발굴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센터 활동가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원 광역자활센터와 동해시 도시재생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심화 교육도 받게 된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는요, 도시재생 디자이너 양성과정과 2018년 동해시 도시재생 시민대학이나 18년 상반기 마을 지역혁신 프로젝트 교육을 수료한 분들 중에 그동안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된 소정의 기초교육 등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신청자들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아 선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과장인 문면종 과장님께서는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제 인턴제 시범사업 실시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축적 등을 통해 지역 인재로서 자체적으로 발굴, 양성, 검증,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지역 전문가를 배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소수 인원인 거 보니까요,
제가 추측건데 아마 어, 그 채용이 되어서 실제로 비용 또한 이제 인건비 또한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전문가 영역이 있는 연구원님들과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영역들을 조금씩 이제 그 나눠 나가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엔 연구원분들이 100%의 일들을 했다면 주민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이런 역할들을 조금씩 일임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른 어떤 직종으로 이동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활동가로서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2, 3년 뒤에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활용되는 아주 좋은 스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결국에는 남아있는 주민들이 전문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합하는 계기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점들을 가장 크게 해결해주고 연속성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천안시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모델들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5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종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도내 5개소 96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에 밝혔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지역 6곳 중에 5곳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승인된 5곳은 승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최종 승인된 5곳은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하동으로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타당성 평가에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통영시 동남동 일대 재생사업은 1조 1천억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약간 분리돼서 전국에서 가장 큰 경지 기반형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폐조선소를 부지 활용 등 국제 공모 후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천시 삼천포항 1원에 300억 원, 김해시 무계동 1원에 250억 원, 다양하게 되네요. 다양하게 5개 중에 83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5개 지역에서는 사업별 현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접목해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도시재생센터를 구축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국비 약 550억을 투입되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이 불어넣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찬출할 것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5공간이 생겼고 지금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통영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 나머지 5개소 하면 967억 하면 2조라는 돈이 거의 뿌려지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뿌려지는데 이 돈이 잘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아니면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제가 모시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30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 50배 정도 특집에서 제가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네요. 부여도 가야 되고 전문가분도 초청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충청남도 천안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모든 도시의 소식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도시재생 뉴딜 코디네이터 교육이 1박 2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아니고 내일은 쉬고 16일, 17일 목, 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박 2일 동안 공주시에 있는 우정 공무원 교육원 여기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현장 활동가들을 임명하는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수당의 개념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연구원들 포함해서 약 18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에서 이런 게 시작이 되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주에서 이제 전라도권에서는 지난달 7월에 됐고요. 이번 달에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에는 뭐 제가 평소에 아는 어떻게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분야에 있는 선배님이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세종시 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와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참여할 예정에 있어서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또 선배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에 그 분야의 또 전문가 영역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신청을 해야 되고 일정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참여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열릴 테니까 기회들 열릴 때마다 제가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또 제가 교육받으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